좋아요, 구독! 네, 오늘의 일면입니다.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국내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다음 주 월요일 문을 엽니다. 이와 관련해서 함께 풀어주시죠. 일단 우주항공청 개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적인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최근에 이벤트 혹은 이슈가 있는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는 쪽입니다.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FOMC 회의록 등의 이벤트가 굉장히 다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 자체가 이벤트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물론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 5월부터 했을 때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씩 시세가 분출이 되긴 했으나 실적 시즌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군들에 다시 한번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벤트가 아직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주항공에 대한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에 다시 개청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돈이 그쪽으로 몰린다라는 내용입니다. 주식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보통은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릴 수 있는 쪽 혹은 산업에 대한 성장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쪽 혹은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우주항공청이라는 굉장히 큰 단위가 개청을 한다는 거죠. 특히 청 단위가 개청을 하기 때문에 기존과는 크게 다르게 예산이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우주 개발 체계를 비교를 한 모습들인데 지금 거의 유사하죠, 미국과. 미국을 벤치마킹하고 나사를 벤치마킹해서 좀 정책적으로 앞으로 우주항공 쪽에 밀어주겠다라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예산을 짤 때도 기존에는 어떤 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주항공을 미래 산업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 보다 더 나은 예산이라든지 혹은 인력 등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. 그러면 과거와는 다르게 청 단위가 개청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 앞으로의 돈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빠르게 우주 산업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AI 시대다라고 하는데 결국 AI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통신이 굉장히 잘 깔려야 됩니다. 끊임없이 연결성 있게 와야 할 필요가 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결국 우리나라도 좀 산업에 대해서도 5차 계속 발전하기 위해선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도 산업에 대한 발전성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선진국 대비했을 때 사실 우주항공에 대해서 예산이 크진 않아요. 크진 않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도약을 할 수 있는,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기대감 같은 경우가 세로뉴스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.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된다면 세로뉴스로 작용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요소가 개청을 하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1월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이 한 차례 붙었지만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정책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살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정책이 약 3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붙을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.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관련된 리포트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.
그 뜻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진다라는 내용들입니다.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좀 투자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기관 쪽에서의 리포트를 내는 것인데 리포트를 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벤트가 나오게 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산업에 대해서도 이 산업이 정말로 성장을 할 수 있구나. 그 근거들을 수치적으로 혹은 데이터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산업 리포트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1월 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기대감이 한 차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.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을 진행시킬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소식 부탁드릴게요. 우주항공청 관련했을 때 조금 더 보게 되었을 때 좀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뉴스페이스 시대이다 보니까 결국 관련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혹은 성장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과거와는 좀 다르게 예산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 같은 경우가 미국과 소련 쪽에서의 중심이 많이 나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라든지 혹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국 쪽에서도 좀 패권 전쟁이라든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좀 우주항공이라고 하면은 기술 집약형이고 산업에 대해서도 돈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는 쪽입니다. 결국 그 나라의 좀 중요한 부분들을 건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들은 뭐냐면 중국을 계속 배제를 하는 행동들이에요.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때려 붓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쪽이 우주항공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우주항공 쪽에 뛰어들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낮아진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다면 점점 가격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좀 많이 뛰어들었다 좀 우리가 진행하기에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우주항공 산업이 현재는 비용을 얼마나 많이 줄이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과 관련했을 때도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좀 소형을 많이 띄운다든지 혹은 저궤도로 많이 한다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제가 우주항공 같은 경우가 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경우가 제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그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받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집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 이유가 예산을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가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 산업이 얼마나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. 네. 다른 국가에다가 팔기가 좀 어려운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 그 수주를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을 한다면 그 수주를 우리나라 기업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.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 같은 경우는 산업의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4년에서 26년 정도 한 수주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키워드는 뉴스페이스 시대와 수주 잔고 증가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봐야죠.
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주를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는지, 수주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현재 실적은 안 나와도 되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,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대다수의 우주항공 기업들,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. 그 이유가 우주항공이라는 산업 자체가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길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. 1분기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. 그 기업들이 돈을 좀 잘 벌고 있는 쪽은 우주항공 쪽이 아니라 오히려 방산과 함께 연계가 되어 있어서 방산 쪽에서 어느 정도의 방어를 해주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양호했어요.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그 근거로는 현재 실적 안 나와도 되고 2분기 실적 안 나와도 되지만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됨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이 산업에 대한 구조들, 특히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주 잔고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, 특히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 대표적인 종목이 세트랙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현재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했을 때 3대장 중 하나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누적 수주가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특히 지금 세트랙I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달성을 했어요. 제 기억으로는 4월 30일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시간 외에서 오히려 세트랙I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.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적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였다고 보여지는데,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4월 30일 이후에 5월 1일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그 뜻은 무엇이냐면 1분기 실적은 묻어두고 앞으로의 늘어나고 있는 수주 잔고를 보면은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실적이 V자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분기보다 더 나은 2분기, 2분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, 그리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세트랙I도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1분기로 기준을 했을 때 누적 수주 잔고가 약 3천억 원대이고 4월 말 기준으로 신규 수주가 1,000억 원대인데 사실 매출 규모 대비했을 때 기간도 짧아서 나름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약 소형 위성을 굉장히 많이 띄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 소형 위성 같은 경우가 그 수명이 약 3년에서 5년 정도이다 보니까 결국 우주항공 산업을 띄우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쓸 것인데 그 과정에서 소형 위성이 많이 쓰여요. 그런데 거기서 Q단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결국 세트랙I가 관련해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수혜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현재 21선을 닿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세트랙I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살펴볼게요. 수급적인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을 때 기관과 투신,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. 물론 투신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연기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 주가가 위에 있어도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세트랙I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벤트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이벤트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!